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구의 급등입니다. 네, 오늘 2021년 1월 16일이고요. 앞전 영상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곡물과 관련된 차트를 모조리 한번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월요일날 장에 대한 제 관심 종목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 장 한번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인이 또 미친듯이 물량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코스닥 둘 다 개인이 받아냈고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엄청나게 던져대는데, 물량을 가지고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털어야 되는지, 아니면 고점에 개인들 물량을 받아놓고 3월달에 공매도 칠 때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그 유동성 70조 가까이 되는 예탁금이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지, 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계속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유일한 제가 보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발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때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날부터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조정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2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된 취임식과 제대로 된 정부, 이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그런 정권 이양이 잘 되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이게 조정에 봉이 될 거고 다시 돌아갈 텐데, 그게 안 됐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예수금 비율을 계속해서 좀 높게 가져가라,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지만 계속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대웅제약 밖에 없는데, 대웅제약도 사실 털려고 했는데 대웅제약은 제가 못 털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적 혼란이 있어서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자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그냥 갑자기 오른 증시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약간 변수로 인한 약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 16일 17일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집회가 예고돼 있다 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던데, 일단 주말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월요일부터는 또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쨌든 주식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니까,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봉을 보거나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쭉 만약에 70도 각으로 가다가 45도 각으로 갔다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때는 뭔가 약간 대응의 영역으로 대응을 꼭 하시면서, 대응의 예측을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주말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아마 바이든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관심 종목 중에도 바이든 관련주들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되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21선 터치 버티다가 5일선을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한방에 쫙 밀리는 모습으로 21선 위에, 그리고 전 고점 위에 이렇게 간신히 걸려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미국발 만약에 무슨 악재가 터지게 되면 60일까지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본다면, 코스피를 가지고 예측을 해본다면 여기 20일, 코스피는 20일 만약에 떨어지면 코스닥은 60일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해보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맞죠? 일단은 지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오늘 제가 곡물 관련주를 너무 열심히 찍다 보니까 36분이라는 거의 뭐 작은 영화 한 편 정도의 시간이 올라와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맨날 제가 하는 내용은 비슷하니까 오늘 영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차트의 그런 분봉 위치나 일봉 위치가 좋다고 제가 올리는 것이지,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미국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인, 그러니까 뭔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무슨 일이 주말에 일어나 버리면 지금 하는 관심 종목은 또 다 헛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괜찮다,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 막 급격한 조정 장세나 뭐 이런 것이 아니면 볼 수 있겠지만, 또 주말에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큰 임팩트로 다가오는 이슈라면 전부 다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관심 종목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태주부터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스입니다. 카스는 이재명 관련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카스를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런 박스권을 강한 거래량으로 전고점이 뭐냐면은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내려 꽂은 봉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 갭은 아니죠. 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대금이 1300 정도 터졌다. 지금 솔직히 이재명 관련주에는 다른 종목도 사실 많지만 제가 굳이 카스를 들고 온 거는, 카스가 그래도 박스권을 뚫었는 이 자리에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매수 포인트를 정했을 때 매도 포인트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1.5%면은 2009년 한 121선이네요. 121선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금요일날 바로 여기 전 저점 요렇게 여기까지 보던지, 저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내가 만약에 이재명처럼 미친듯이 매수하고 싶다 하면 아마 카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터치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여기 안착시킬 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어제 뭐 시외에서 1.5%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린 데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매매하기가 또 괜찮은 게, 딱 보면은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 튀고 있으면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전체적인 섹터에 그런 동시효과 상태나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래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다가도 이렇게 한 방에 내려꽂는 이런 봉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간 관망의 자세로 조금 보시다가 들어가는 게 좋죠. 저도 항상 모든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지만, 항상 모든 관심 종목을 끝까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흐름을 보고 사니까, 그런 거 좀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거 윤석열 관련주죠.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5일선 위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보입니다. 11선 맞고 반등한 모습도 보이고, 일단은 이재명주가 중간에 장중에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 때 밑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동시효과 때 올린 모습도 있고,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봉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양봉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베이스 전자가 대장주인 것처럼 보이고, 대장주이지만
모베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슨 말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올리는 것은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5일선 대응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어느 정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손절도 할 수 있고 21선까지 만약 밀렸을 때 물탈 수 있는 그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서현 이화도 제 관심 종목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내일 또 한번, 월요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들썩였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도 다음 타자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관심 종목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입니다. 진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서 매매하기가 좀 힘든데, 진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튀는 날이 많았습니다. 맞죠? 요때도 강하게 튀면서 700억 정도 700억 정도의 이런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놨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모습이 없고, 또 매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얘도 윤석열이 튈 때 같이 따라가진,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튀면서 날아가면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진도까지, 이렇게 진도도 보면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계속 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서현탄 메탈입니다. 이게 서현탄 메탈이 제가 보니까 서현이와보다 한 템포 좀 빠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서현탄 메탈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0일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도 단기 삼각 수렴도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윤석열 관련주가 만약에 모베스 강하게 치고 나가고 하면 서현이화라든지 서현탄 메탈 그냥 보지도 않고 저같이 이렇게 계속 차트를 공부해 놓으면, 내가 여기서만 올라갔더라도 시장가 매수하더라도 내가 20일까지 떨어졌을 때 평단을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차트를 계속 봐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장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볼게, 반도체 관련입니다. 잠깐만요. 반도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DI를 한 5일 연속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들고 계셨으면은 끝까지 들고 계셨으면은 20% 정도 가까이 나는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매수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보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시간 외에도 강한 거 보면 어느 정도 또 시세를 또 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잠시만요. 30분 볼게요. 시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매물대를 또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 떴을 때 기다렸다가 밀렸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 타점이 있으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준값도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턱없이 이런 고점에 잡아버리면 매수 포인트가 이 밑에 매도 포인트가 이 밑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튀면 계속 튀는 IT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태주,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그 다음에 그린유딜 중에서도 저탄소 관련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안 끊기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D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 정도 평단을 만약에 맞춰 놓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을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똑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제가 금요일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시세를 줬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튀고 나서 이렇게 밀릴 때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장 흐름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이렇게 시외에 0.82% 정도 떨어뜨려 놨는데 5일선에서 한번 매매할 생각을 해보고 11선에서 매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의 흐름을, 지수의 흐름을 항상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같은 관점이고요. 5일선은 이렇게 처음으로 깨놨는데 그래도 더 떨어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이 좋다면은 제주 반도체도 계속해서 사모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줬다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뜨렸다는 거, 사실은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장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그린케미칼입니다. 이 저탄소 관련주죠. 이렇게 시간 외에 5% 정도 올랐던데 5%가 제가 줄을 꺼놨거든요. 여기입니다. 17,700원 라인,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전 고점 부분입니다. 맞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강한 거래량만 발생된다면은 그린케미칼, 그리고 한솔 홈데코까지, 한솔 홈데코도 일본 괜찮죠? 2% 올랐는데 한솔 홈데코도 지금 보시면은 2% 오른 자리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 보시면은, 자, 요 라인, 전고점에 있었던 요 라인대인데, 전고점이 여기죠. 전고점 여기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전전고점이 여기고, 요 라인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말에 어떤 무슨 시위 때 무슨 이벤트가 안 생기거나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린케미칼과 한솔 홈데코부터 시작해서 관련 뉴딜 관련주들이 좀 죄다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하는데 또 20일날 또 당일날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튈 때 먹고 시세 나오더라도 계속 중장기로 스윙으로 들고 가고 싶더라도 시세 줄 때 먹고 나와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유니온 머티리얼즈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 이렇게 있고 쌍바닥을 돌리는 중인데, 이게 트럼프가 되면 중국과의 분쟁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맞죠? 중국 분쟁 관련주죠. 히토류.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인베스팅닷컴인가 거기서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걸 봤는데, 바이든 정부도 히스토리움 이렇게 관련 게 좀 있더라. 그리고 또 중국하고 또 약간 대립을 표면적으로, 뒤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는 또 강경론자를 또 이렇게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산중공업, 이게 정치 테마 관련주인지 모르겠는데 수산중공업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매집하는 구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시 여기 물량대를, 여기 물량 매물대를 뚫으려고 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뚫게 되면 또 시세가 한 번 더 나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수산중공업도 이 정치 테마 관련주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꼭 참고하시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저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라인대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은 그냥 제가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 죽여가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우하방에 추세선도 지금 뚫어놓은 상태고, 지금 여기 각이 생겼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각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 각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떴죠. 만약에 내일 쏜다면은 단기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만약에 내일 시세가 났는데 단기 과열로 끝났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다음 파동이 생기고, 다음 파동 가게 생기고 이렇게 또 흔들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기서 바로 또 치고 여기서 다음 이 팔을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가면
치고 갔을 때는 어떻게 각이 바뀌냐, 이게 만약에 뭐 내일 뭐 단기 가해를 달고 쭉 치고 가서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분명히 폭도, 내리는 폭도 깊을 텐데 내리고 나서 다시 돌릴 때는 이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시세가 거래량 없이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 잠겨 있는 물량 자체가 그 시세를 주도하는 세력이 좀 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어느 정도 시세가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끝났네요. 이렇게 끝나고 밀렸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날 것 같으면 이것도 시세가 한번 또 강하게 주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날 거래 대금이 500억입니다. 500억이 여기 기준봉으로 봤을 때 기준봉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매매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 알아봤는데 보시면 카스, 서현탄메탈, 서현이와 그 다음에 진도 그리고 DI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그린케미칼, 한솔홈데코, 유니온모트리얼즈, 수산중공업, 선익시스템까지 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관심 종목은 이렇지만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관련주들이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랑 콘텐츠 관련주, IT, 부품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전에 올려드렸던 곡물 관련주들도 수급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대장주들을 제가 영상에 남겨놨는데 제가 여기 좀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어차피 지금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섹터를 한 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잠시만요.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매매를 한 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1분목으로 보면 좀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서부터 쫙 모아가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어쨌든 시세를 수익을 좀 보고 나왔는 종목이고 제가 이거 계속 모아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났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아침에 하자마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보시면은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매수 포인트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여기서 VI가 걸렸을 때 내리자마자 한번 사고 올라갈 때 바로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판 이유가 어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세를 주고 떨어뜨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보시면은 CIS도 제가 그런 편인데 이렇게 사고 팔았더니 바로 떨어지는 요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고 팔았더니 사고 떨어질 때 그에 걸리고 바로 팔았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지금 약간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게 아니라 금요일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발 그 변수 때문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슈팅이 나오면 털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해 보이니까 수익이 날 때 좀 판매를 하시는 게,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참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당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가스텔바작입니다. 사실 이재명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가 다 튈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주도주 보고 옆에 것도 빨리빨리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잡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손절친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를 저는 짧게 잘 가져가고 있고 그래도 계속 수익을
쭉쭉 달아서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은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최근 장에는 수익을 크게 보는 날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수익으로 끝나는 장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 말고, 지수도 보셨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발 그런 변수도 있으니까 한 20일 내일까지 주말까지 없으면 월요일날 조금 매매를 했다가 분명히 지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러면은 또 20일날 또 혹시나 또 이제 취임식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은 제가 요거 이제 고화질로 변환이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부 다 돈을 번다고 환호성하는데 내 계좌만 이렇다 해가지고 멘탈이 나가서 너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멘탈 잘 부여잡으셔서 내가 항상 하던 매매 그리고 안전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